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유튜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진짜 경청 동지할 만한 이 폭로가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걸 역사적인 폭로라고 해야 저는 부르고 싶네요. 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제 세상은 난리가 났죠. 검사들에 대한 접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폭로를 했지만 그 검사들이 다 무시하고 윤석열 어떻게든지 살려줘야 되니까는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 예, 이 폭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감찰이 들어가고 이제 윤석열은 이제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진짜 이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법세련한테 빨리 고발해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너무 웃긴 게 옵티머스하고 라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여당을 공격했던 지금 이 국임당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왜냐?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뭐 황교안 측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 윤곽근 다 유상범 다 이쪽이랑 이 당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폭로의 핵심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냐? 윤석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미친 듯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추미애를 잡아 넣으려다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다시 꺼내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회심의 카드를 꺼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칼에 자기가 맞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지금 떠들고 추미애 장관과 뭐 윤석열의 뭐 격돌,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끌어가고 아무리 이 국임당이 나서가지고 추미애 빠지라고 그러고 특검하자고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갔다. 왜냐,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끌면서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웬만하면 뭐 이해가 될 정도가 돼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 폭로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사실상. 네. 오늘 진짜 국감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 중앙지검 국감이 됐는데 진짜 의원들의 활약이 정말 너무 대단해요. 김진애 의원 술 접대 받은 그 검사 3명 실명 다 까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전부 까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66번 불려갔는데 실제 수사는 10번 받았고 56번 뭐 했냐고. 예, 지금 이 김봉현 회장이 얼마나 검사들한테 닥달당했는지가 보이고, 이 김봉현 회장의 이 폭로가 사실은 사기꾼의 폭로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 폭로가 굉장히 사람들 가슴에 적시는 게 뭐냐.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시사직격의 이 폭로나 한동훈 사건과 이 검찰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66번 불러가지고 56번은 지금 수사 기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엄청난 이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는데 이 김용민 의원 너무 대단하죠. 진짜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 보면서 진짜 제대로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애 의원이랑. 라임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이거 정치 공방으로 계속 가져가는데 이거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이 숨어있는 1인치를 발견한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관계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사 중에 2개. 하나는 DNA 테크놀로지라는데 이 DNA 테크놀로지의 이사가 신한저축은행의 이사로 이 윤석열의 장모의 350억 잔고 위조 잔고를 위조하는데 연루돼 있다라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신한저축은행의 이제 자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선수로 뛰었다라고 하는 이모 씨 맨날 나오잖아요. 이모 씨가 지금 동양네트워크의 부회장이에요. 근데 이 동양네트워크 부회장이 이 동양네트워크가 이 라임 자산운용 관계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 라임 사건의 본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검사를 수사를 보강한다면서 라임 사건에 4명의 검사를 파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이게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 이걸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성윤 지검장 어벙벙 곱하기 3이잖아요. 나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랐네. 이 박범계 의원이 말을 하는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받아쳐야 되는데 받아치지를 못하니까 박범계 의원이 하도 눈치 없으니까 칭찬해 주는데 왜 이렇게 왜 못 알아듣는 거냐고 하면서 이제 폭로를 해요. 이 옵티머스 수사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이 이거를 어떻게든 여권을 공격하는 그 용도로 이거를 꺼냈는데 실제로 이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이 버피와 모피아의 이 합작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이 사건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옵티머스 사건이 초반에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수사를 받는 2018년 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 김재현 회장이나 그들의 연루된 사건들을 전부 무죄로 다 털어줬다는 거예요. 무죄로 털어주면서 사실상 투자의 물꼬가 생기고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5천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면은 지금의 옵티머스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박범계 의원이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정말 잘 집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은 국감장이 22일 나오면 거의 가루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와, 진짜 여러분 오늘 국감은 한 번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예. 이 김봉현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폭로라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백그리 라인을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사실상 이 나라의 왕을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을 필두로 이 뒤에 있는 MB 라인의 이 검사들, 이 윤석열 라인들의 이 마지막 남아있는 부패 검찰의 끝, 한쪽은 검사로 한쪽은 변호사로 중간에 죄수들이나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얼마든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적들을 마음 놓고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서 기업인들의 돈을 다 빼먹는 이들의 이 범죄의 이 방정식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와 이제 혈전을 벌이는,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적벽대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 윤석열의 저 하극상을 감내했을까? 조국 장관이 저렇게 당하고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당하고 여권 인사가 공격을 받고 청와대가 털리고 최강욱이 저렇게 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수를 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고수라고.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윤석열 라인, 소위 말해서 그 MB의 이 개검들, 이들이 이 세상 밖으로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이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밖에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은 수순하게 이루어졌고 국민들도 진짜 이 검찰의 민낯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순수하게 복종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검찰 개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남아있는 이 특수부의 이 부패한 검사들, 정의로운 척하면서 이 정권을 공격하지만은 마지막 남아있는 이들과의 저는 이 마지막 혈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압박해 하면서도 응원해주고 이 열린민주당을 응원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들과의 싸움을 이기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검찰들은 그 누구보다도 견제받아야 될 권력이구나. 쟤네들이 사실상 깡패나 이 나라의 모든 부패 범죄의 핵심의 이 컨트롤 타워였구나. 라는 거를 이 국민들이 다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정상적인 검찰로 돌아가게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속으로 가야 된다. MB 라인에 이 윤석열이라고 상징되는 이 계검들의 이 마지막 혈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저항과 하극상이 진짜 예, 그게 나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왜 당했을까? 최순실과 최은순, 이 김건희는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 둘은 광정관계였을까? 저는 이 최순실과 최은순의 싸움에서 혹은 최순실과 김건희의 싸움에서 저는 최순실이 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파면 팔수록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박근혜보다 훨씬 더 큰 게이트로 갈 확률이 높다. 제가 봤을 때. 특히 이 김건희의 정체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단순히 그냥 꽃과 뱀 수준이나 그 엄마가 수준 나쁜 사기꾼이나 검찰들을 잘 후리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은 저 사람의 정체는 어디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출입국 관리 기록이 사라지고 막 몇백억짜리 투자가 막 들어지고 예, 정권이 무너지면서 막 대기업들이 막 돈을 받고 검찰들이 예, 설설기고 삼성이 막 7억짜리 저기를 대주고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은 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걸리는 검사마다 막 설설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며칠 전에 그 열린공감TV에서 박원순 시장의 메모가 공개가 됐죠.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반성과 행동.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의 그 인격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그냥 인간 박원순을 볼 수 있는 메모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자주 불러준다. 이력과 가족사항을 자세히 살피고 이행한다. 나의 도구가 아니라 주체이며 성장을 위해 각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가끔 불러서 고민이 있는지 물어본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 도와줄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돕는다. 비서실, 정무비서실, 의전팀, 총무과로 학대해 간다. 말은 훨씬 따뜻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말투로 견제한다. 평등하고 대등한 태도를 유지한다. 스스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든다. 일방적 지시하는 관계보다는 함께 발전하고 상호 소통한다. 여러분 이게 그 서울시장이 그 직원들한테 가졌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의 메모를 읽으면서 혹시 이 박원순 시장의 메모를 그 고소인이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고소인이 꼭 이 박원순 시장의 메모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이분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분은 지금 그거를 깨닫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분노로 잠을 못 자고 있을까? 제가 반절히 바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분이 본인이 한 행동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를. 박원순 시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자기 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저는 그때가 됐을 때 이분이 과연 속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